네, 2017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각자의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모임 후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여성 B씨와 스쳐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여성은 곧바로 몸을 돌려서 남성에게 항의했고 남성은 추행을 부인하는데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이름 붙여진 이 사건은 그동안 온라인과 뉴스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데 어제 대법원이 남성에게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자, 변호사님 나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그 적정하고 네,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건의 내용과 음흠, 그 이 판결이 나온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네, 이 논란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음, 오히려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보여준 과정이 우리 네, 사회에 어떤 숙제와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어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자, 네.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 예를 들어서 네. 1.3초의 짧은 시간이었고 네. CCTV에 결정적인 추행 장면이 없지 않았느냐. 다만 그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부분의 강제추행이나 뭐 음,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성범죄들이 네. 그 CCTV가 있다든가 목격자가 있는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예, 예. 남 보란 듯이 이제 찍히게 되거나 누군가 목격하게 되게 그 행동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 크게 뭐 특이하거나 특별한 그런 음, 어떤 특징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증거로서 음, 인용했다라는 건데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있는데 음,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그 CCTV 화면이 있고 그 CCTV 영상 분석상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그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그리고 있었나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이 피해자와 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라 음,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피해자가 그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한 적도 없어서 어허. 뭐 달리 뭐 무고의 동기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데 반면에 음, 이 피고인의 이제 증언을 또 이제 들여다보면은 피고인이 계속 진술을 이제 번복해 왔어요. 특히 이제 CCTV 내용과도 좀 다르게 당시 상황을 이제 진술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 목격했다라는 어떤 친구의 진술도 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봤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일관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주변 어떤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나눠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네,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였기 때문에 무고의 동기가 없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네, 네, 사람이 악심을 먹고 저 네, 네,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야겠다고 아주 작정을 해갖고 그래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서 몰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무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네. 단순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것이 결국 무고의 동기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 무고에 이제 보통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되면 네. 이 건을 자백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는 관계겠죠. 네.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모르는 이제 관계에서는 나한테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 이런 상황이 전무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무고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뭐 합리적 의심을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고려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오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비슷한 판례가 네. 있었는데 예. 이 상황이 1.4초 정도 이제 찍힌 버스에서의 이제 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오히려 1,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제 다르게 판결이 나온 게 요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네, 이런 경우는 이 경우도 CCTV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도 되고 확인해 보니까 1.4초 정도의 상황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움켜쥐듯 만졌고 그 다음엔 옷을 잡아당겼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재판부가 바라볼 때는 요 1.4초라는 비슷한 이 사건과 비슷한 그 행위 시간에 두 개의 행동이 있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어떤 개연성, 네. 가능성의 문제와 여기가 흔들리는 이제 버스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공간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이런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무죄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네.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출퇴근 네. 러시아워 시간에 예. 뭐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 대중교통 수단일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공간에서 네. 본의 아니게 어떤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오해에 비롯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추행했다고 했을 때 네. 억울한 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각자 이제 본인의 입장을 투영해서 내가 억울한 입장이 되면 어떡하나, 나의 가족이 혹시 억울한 입장이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제 논란과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저 피해자가 진술하니까 무조건 믿어줌 이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사의 과정, 수사의 판단의 이유, 판결의 어떤 과정을 들여다보면 네. 실은 그 진술을 믿어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 좀 자세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추단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법조에서는 쓰는데 네네. 한마디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추행의 고의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성적 만족을 취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테다라는 목적이 있었든 이 둘 중 하나는 추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 만졌을 수도 있고 만진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어떤 그 반복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혹은 그 속에서 문제되는 어떤 시비들 그 처리의 결과하고 좀 무관하게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아니라 그 일관된 진술과 아주 상당히 어떤 그 연관성 있는 CCTV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이제 CCTV가 그 상황을 정확히 비추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찍을 수 있는 그 각도라든가 이제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찍혀 있는 화면을 보면 피해자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그 화장실 문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닫으면서 이제 몸을 돌리려는 그 찰나에 지금 피고인이 이 옆을 지나가면서 몸이 갑자기 그쪽으로 좀 쏠리고 팔을 뻗는 것으로 보이고 이 팔이 이제 약간 회전하는 이제 뭔가
이 손을 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장면이 이제 찍혀 있어요. 야. 그런데 요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신고를 했던 당시, 그 사건 당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음흠.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가 당한 피해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했던 진술이 요 CCTV 내용이랑 부합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피고인의 경우는 그 자기가 처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신발을 이제 벗는 그런 쪽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초에 CCTV에 찍혀 있는 이 범죄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나중에도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에서 이제 추가 조사할 때 CCTV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만진 거라고는 안 하지만 네. 접촉이 우연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계속 번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CCTV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이제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이제 또 기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저희 애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네. 의견의 그 상당 부분은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좀 납득을 못하겠다. 이게 전혀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어떤 이런 그 글들이 참 많이 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좀 그 전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네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과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제 보통 판결문을 보면은 네.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판결을 받아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주변의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이게 이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피해자의 가족 이런 입장에서는 뭐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은 이렇게 그 자세한 어떤 근거들이 있고 이 정도면 사실 증거가 꽤나 그 충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 곰탕집 사건은. 이 사건은 오히려 네, 예,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논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어떤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의구심과 어떤 걱정들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법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판결 내리고 판단 내릴 때 좀 네. 더 자세한 이유들을 상세하게 좀 적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해줬고 사회적으로도 예. 단순하게 어떤 피해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법부가 자세하고 면밀하게 여러 정황을 앞뒤까지를 다 봐가면서 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야 유죄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추상적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게 된 거죠, 다 같이.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갑을 관계 속에서 어떤 네. 뭐 성추행이든 성폭력을 당하는 네. 어떤 피해자들이 오히려 법적 구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현실 이런 네, 것들이 또한 맞습니다.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